여러분, 핵물리학의 가장 최전선에는요, 정말 거대한 두 가지 탐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비로운 안정성의 섬을 찾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안정성의 대륙을 향한 탐사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물질이 과연 어디까지 안정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이에요. 원소 주기율표의 저 끝, 그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물질의 법칙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먼저 과학자들이 도대체 왜 이 안정성이란 걸 찾아 헤매는지 그 배경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불안정성의 바다 때문입니다. 이건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양성자들끼리는 서로를 막 밀어내요. 전기적인 힘 때문에요. 그러니까 원소가 점점 무거워져서 양성자가 막 많아지면 이 밀어내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져서 결국 원자핵이 그냥 순식간에 쪼개져 버리는 거죠. 붕괴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줘요. 진짜 기가 막힌 비유죠. 대부분의 무거운 원소들은요, 이 불안정한 바다 위에서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과학자들은 생각했어요. 이 거친 바다 어딘가에 정말 기적처럼 안정적인 녀석들만 딱 모여있는 섬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마법의 수에 있습니다. 혹시 화학 시간에 원자의 전자 껍질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세요? 전자가 껍질을 꽉 채우면 엄청 안정적인 상태가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핵물리학자들이 보니까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랑 중성자도 비슷한 껍질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껍질을 완벽하게 채우는 딱 그 숫자. 그게 바로 마법의 수인 거예요. 이 숫자를 만족하면 원자핵이 구조적으로 말도 안 되게 단단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이 안정성의 섬, 그 좌표를 한번 찍어볼까요? 첫 번째 유력한 후보는 바로 여기, 양성자 114개. 그리고 다음 후보지는 120번.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126번까지. 이게 그냥 막 던지는 숫자가 아니고요. 핵구조 이론에 따라서 계산된 말 그대로 안정성을 향한 보물지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이 섬을 왜 이렇게까지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발견한 가장 무거운 원소가 118번 오간의 선인데 얘는 수명이 1000분의 1초도 안 돼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 안정성의 섬에 있는 원소를 찾는다?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걔네들은 수명이 몇 분, 몇 년,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린 완전히 새로운 화학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우리가 만든 핵물리학 이론이 진짜 맞았는지 최종적으로 검증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린 이미 그 섬에 해안가 근처까지 와 있는 셈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판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안정성의 섬을 넘어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스케일이 다른 개념, 바로 안정성의 대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만약에 원자핵이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 규칙 자체가 근본부터 바뀔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질이 더 안정적인 상태를 찾아서 스스로의 구조를 아예 재편성해버릴 수 있다면요. 이게 바로 기묘물질이라는 정말 기묘한 개념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거나 어떤 특별한 조건이 되면 양성자랑 중성자가 더 이상 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기본 입자, 쿼크들이 막 뒤섞여서 완전히 새로운 상태의 물질이 탄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안정성의 대륙을 이루는 재료입니다. 여기서 이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딱 보이죠? 섬은 어쨌든 양성자, 중성자라는 기존의 틀 안에서 마법의 수라는 특별한 규칙으로 안정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대륙은 아예 재료부터 달라요. 쿼크라는 더 근본적인 재료로 만들어졌고 안정성의 이유도 그냥 그게 우주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궁극의 안정성인 거죠. 스케일도 완전히 다르고요. 섬은 특정 원자 번호에만 해당하는 작은 땅이지만 대륙은 작은 입자 하나부터 행성 전체 크기까지 그야말로 대륙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아니,
꽤 섬뜩해집니다. 이 궁극의 안정성을 가졌다는 물질, 만약에 이 녀석이 우리랑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정성의 대륙에서 똑 하고 떨어져 나온 작은 조각을 기묘체, 영어로는 strangelet이라고 불러요. 이론상 이 작은 조각은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보다도 가장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물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진짜 무서운 부분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반 물질은 이 기묘체보다 덜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둘이 딱 만났다? 그러면 일반 물질이 저쪽이 더 안정적이네? 하면서 스스로를 기묘물질로 바꿔버리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좀비 바이러스처럼요. 이건 좀 무섭죠? 자, 이 끔찍한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기묘체 하나가 우주를 떠돌다가 지구랑 꽝 하고 부딪힙니다. 그럼 그 접촉한 지점의 물질이 기묘물질로 감염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반응은 멈추지 않고 도미노처럼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 발밑에 이 아름다운 행성 전체가 양성자랑 중성자를 다 잃고 거대한 쿼크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상상하기도 싫은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잠깐 숨 좀 고르고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물질의 안정성을 향한 정말 다른 두 개의 거대한 탐험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안정성의 섬은 우리가 아는 주기율표라는 지도 안에서 어떻게든 영토를 더 넓혀보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아는 원소를 어디까지 늘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하지만 안정성의 대륙은요, 아예 그 지도의 규칙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물질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상태는 대체 뭘까라고 묻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거대한 질문인 셈이죠. 물론 이게 그냥 SF 소설 같은 상상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지금도 안정성의 섬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더 강력한 입자 가속기 실험을 하고 있고요. 안정성의 대륙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저 머나먼 우주에 있는 죽은 별의 심장부, 그러니까 중성자별을 중력파로 관측하면서 그 비밀을 파헤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건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궁극의 안정성을 가진 물질, 이건 과연 물리학자들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아름다운 이론일까요? 아니면 우주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나 어쩌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